예, 오늘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서울 이쪽에는 매우 많은 비가 내려서 장마가 시작이 된 듯 합니다. 예, 우리 선구자 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안토니오님을 모시고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의 따뜻한이 아니고 따끈따끈한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안토니오님을 바로 연결을 하죠. 어떤 분들은 또 처음에 너무 서두가 길다 이런 또 지적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뭐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데 또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전혀 뭐 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안토니오님을 연결해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죠. 예. 오늘 정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일찍들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토니오 연결되기 있는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한 국민님, YY님, 크리스티나 범님, 그리고 김수님, 2, 3, 4, 1등, 2등, 3등, 4등, 5등, 김수님 5등, 김대한 국민님 오늘 김대한 국민님이 오늘 1바네요. 그리고 김수님이 4바. 그리고 신해물가님, 이창우님, 홍달수님, 최경숙님, 예, 순맥 관입니까? 예. 프라이드 둘둘 13님도 오늘 일찍 들어오셨네요. JSK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셨네요. 예. 가면서 왜 안토니오님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되나요? 무슨 일일까요? 연결이 바로 안 되고 있네요. 또 오늘 바로 좀 연결을 해보려고 했더니 연결이 바로 맥고완입니까? 맥고완? 맥관이 아니고 맥고완씨군요. 예, 반갑습니다. 맥고완님.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군요. 잠깐만. 다시 연결을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연결을 한번 해보고요. 안토니오님이 전화를 안 받네요. 여보세요? 네네. 저쪽에 아이폰이 지금 신호가 가는데 울리지 않나 봐요. 안 받으셔가지고 이걸로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다른 폰이 신호가 제대로 수신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연결을 해보죠. 오늘 비가 오니까 생각나는 노래가 있네요. 이따가 그거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안토니오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쪽에도 비가 많이 왔나요?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 않은데. 비가 오긴 왔습니까? 오긴 왔죠. 아침. 그러면 좀 거의 전국적으로 오고 있는 현상인가 본데, 서울에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이제 우기철이니까요. 예,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 안토니오님은 비에 대해서 비를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빗소리만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비를 맞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비를 보는 걸 좋아하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저는 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요? 예, 비 좋아하고요. 솔직히 그냥 비 오는 날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비 오는 날은 뭐라고 얘기하지? 좀 이렇게
그런 번민 같은 게 없어지고 네. 잠시나마 그냥 이렇게 비가 오니까 뭔가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느낌. 아, 그런 그 비에 대한 노래도 참 그 좋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뭐 있습니까? 오늘 비에 대한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비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뭐 있습니까?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바로 찍으세요. 네. 켄 헨슬리의 이거 그 레인이라는 노래를 한번 찍어봐요. 켄 헨슬리. 켄 헨슬리가 잠깐만요. 스펠링으로다가 잠깐만요. K-E-N 잠깐만요. 네. K-E-N. 네, K-E-N 그다음에 헨슬리 K-E-N. H-E-N 잠깐만요. S-L-Y K-E-N, 이어서 치는 겁니까? 네, 그다음에 그거는 성이니까 띄고? 헨슬리랑 그 좀 띄워갖고 써야지. 예. 헨슬리, 켄 헨슬리. 헨슬리는 H-E-N H-E-N. S-L-Y. 여기 뜨네요. 예. 레인 그 노래 좋아요. 레인. 예, 있네요. 그거 듣고 합시다. 비도 많이 그럴까요? 오는데. 그렇습니까? 세상 있네요. 모든 게 다 울적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굉장히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지금 비 오네요. 그 비 노래를 옵니까? 한번 들어보죠. 그래요? 네. 우리 그럼 화면과 함께 한번 들어볼까요? Now it's raining inside. That's a shame. And it's getting to me. A happy man. Now it's raining inside. Why should you want that's a shame? Stole my time. And it's getting to me. The world is yours. A happy and mine. Why should you want rain? Stole my time. The world is yours. But I should carefully. My ears, shame, my tears, measuring carefully to my ears. Shame, rain, in my tears. See what you've done, measuring carefully my ears. Shame, in my tears. Measuring carefully. See what you've done to my ears. Shame, in my mind. See what you've done to my life. See what you've done to my life. When the leaving birds fill the snow-gray sky, and the green, green leaves burn away and die. 예. 다 끝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내가 잘못 준 게, 예. 다른 버전에 주면은, 그 인트로가 막 빗소리? 도로에 빗소리가 막 내리고, 네. 내가 또 잘못 준 거야. 빗소리가 안 막 들렸죠? 장대비가 오면서 그때 이렇게 같이 백그라운드 그 영상하고
그 노래하고 딱 그 목소리하고 그 조화를 하는데 내가 이따 중간에 끝날 무렵에 그 켄 헨슬리의 네. 그 로맨스라는 노래를 내가 한번 또 들려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정서에 딱 맞는 노래고 그래요. 그 로맨스라는 노래 들으면 굉장히 슬픈 노래인데요.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켄 헨슬리가 올해 70살이 넘었는데 이제 그 노래 그 뜻이 뭐냐면은 내가 젊었을 때 너하고 그 프랑스 파리에 가갖고 그렇게 그 우리의 그 아름다웠던 추억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한다 하는 그 아주 그런 뭐 일종의 그 사랑과 서정이 그 담긴 노래인데 근데 결국은 또 약간 슬픈 면도 있고 근데 그분이 70살 먹고 나서 그 노래를 부른 거예요. 너무너무 잘 불렀고 근데 지금 그 켄 헨슬리의 그 유명한 노래 중에서 그 7월의 아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줄라이 모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도 그 켄 헨슬리 옹이 70 넘어갔고 작년인가 언제 그 콘서트에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원곡을 그분이 다 불렀으면 굉장히 좋은데 인트로밖에 못 불러요. 왜냐면 고음이 안 올라가갖고. 근데도 목소리 굉장히 맑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의 그 후배들하고 같이 그 오케스트라 반주에 맞춰 그런 노래도 있고요. 그 켄 헨슬리의 로맨스라는 노래는 저는 굉장히 좋아. 그 노래는 오늘 같은 날 들으면 굉장히 좋고, 로맨스라는 뜻은 사실 그게 사실 그 로맨스라는 그 뜻이 그런 그리스라든가 뭐 이런 거 성서에 나오는 그게 뭐 고귀한 사랑 뭐 그런 뜻인데, 로맨스라는 말이 결코 나쁜 뜻이 아니에요. 로맨스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뭐 내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은 야, 뭐 남이 하면은 뭐 내가 하면은 로맨스. 뭐고 로맨스. 그 남이 하면은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면은 로맨스는 절대 로맨스라는 그 고귀한 그 말 뜻이 그런 데에다가 비약할 그런 단어가 아닌데 한국은 그걸 마구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로맨스라는 뜻은 순수한 고귀한 사랑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다. 로맨스 한 곡 더 들을래요? 기분도 뭐. 예, 뭐 저기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또 중간에 한번 듣고 가도 되고요. 하시다가 로맨스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거 들으면은 굉장히 감성을 자아내시는 노래인데요. 제가 로맨스라는 노래를 한번 줘볼게요. 뭐? 예. 그래봤자 5분 더 듣는 건데 방송 10분 들어하면 되죠. 예. 맨날 방송만 어떻게 합니까? 주시죠 뭐. 그 켄 헨슬리의 그 로맨스라는 노래는 내가 꼭 들려주고 싶은 노래인데요. 이거는 우리 중년들의 아주 굉장히 애창곡으로서 들을 수 있는, 중년뿐만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 들을 수 있는 노래. 이 로맨스라는 노래가 1975년도에 만든 노래인데 켄 헨슬리 옹이 밴드를 탈퇴하고 자기가 70이 넘어갔고 자기 후배들 그 뮤지션들하고 같이 협연한 노래입니다. 근데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맨 끝에 그 중간에 그 켄 헨슬리가 그 할렐루야 외칠 때 그게 백미예요, 백미. 굉장히 그 절규하는 노래인데 내가 그 로맨스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나갑니다. 네. Just at daybreak, I am faced with the steps that I must take, and I know we can't be together. No, not today, tomorrow or forever. As in a dream, I turn for a moment, I feel the joy, all that I love.
hurts to know that we can't be together. Not today, tomorrow, or forever. I can only dream now of New York and Paris, and of the days in that grand Moscow palace. I won't forget, I will always remember, though you are gone, not just for now, but forever. Can it be true? You won't be returning. The way it's set, we cannot be together. No, not today, tomorrow, or forever. And I will look for you in every lonely place, in every moment. I will see your face, but as I reach out and try to touch your hand, you're not there. Oh God, how can I understand? And so farewell to a love so forsaken, a sad hello to the steps fate has taken. The cards are down, we cannot be together, but I will treasure your memory forever. The book is closed now, we cannot be together, but in our hearts we'll have each other forever. We'll live apart but love together forever. We'll live apart but love together forever. 이야, 끝의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그 예. 케넨 슬리가 올해 나이가 그 연세가 71살인데 아직까지도 그 나이에 그런 그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저기하죠. 아, 그러게 말입니다. 네. 감미롭기까지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감미롭고 부드럽고 서정적이고 그다음 매우 그 슬픈 그런 감성적인 노래죠. 네. 근데 왜 할렐루야라는 게 나오는 게 그거는 확실히 알 것 같은데 다른 뭐 어떤 내용 속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너와 나 모르겠습니다. 매일 함께 이렇게 우리는 사랑에 젖어서 그렇게 뉴욕과 파리를 오고 가고 그런 그 옛날에 그런 연정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그때의 감정이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뭐 그런 뜻의 노래예요. 예. 그렇군요. 아, 오늘 우리 애청자분들이 상당히 또 아주 신선한 그런 그 분위기의 뉴스 방송을 오늘 접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 120분 정도의 시청자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아주 그냥 음악에 취했는지
할 말들을 잊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들을 나누시죠. 음악이 내가 알고 있는 노래가 한 1000여 곡 이상이 돼요. 아. 참 좋은 노래 많습니다. 좋은 노래 많고, 지금은 내가 이제 방송 중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음악 같은 거 잘 안 듣는데, 정말 앞으로 그런 좋은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뽑아갖고, 네네. 그것도 좀 간간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뭐. 네, 그런 좋은 노래 많고, 내가 이렇게 선곡하는 노래들은 다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노래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뭐 오늘 비가 오니까 그런 노래를 내가 선곡을 한 건데, 어쨌든 뭐 노래 들으면 그 마음이 시원하죠. 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방송을 시작해야겠죠. 예, 인사 좀 하시죠.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근데 아직도 우리 방송을 못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매일 1000여 명 이상을 육박했는데, 갑자기 우리 방송이, 이게 넘사스러워, 이거. 남들이 보면, 야, 이게 저 선구자 방송 저거, 보니까 요즘, 저거, 조회수도 막, 500단위고, 시청자가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해서, 저 방송 저게 됐나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아쉬움은 남지만, 우리 그래도, 이렇게 매일 찾아오시는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오늘 방송 시작하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을 이렇게 그냥 연정부에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거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백악관에 대변인으로 있는 사라 썬더스라는 그 여사가 식당에서 이제 쫓겨나가고 이제 그렇게 일단락이 됐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쳤습니까? 받아쳤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코믹한 사람이에요. 코믹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질이다. 수준이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도, 오히려 이런 사람은 오히려 더 정이 깊고, 뭔가가 막히지 않은 그런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식당 주인은 각성을 해라. 우리 대변인이야 거기 돈 내고 먹고 돈도 많이 쓰러 갔는데 손님인데, 야, 그걸 어떻게 네가 거부하냐, 야. 그럼 훌륭한 사람을 가지고, 야, 그런 시간에 너 있지. 내가 볼 때 너네 그 식당 보니까 그 식당 창문 더럽고 벽도 외벽도 보니까 이렇게 막 낡았는데, 야, 페인트 칠이나 좀 해라고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야. 이거 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게 더 약하게 얘기한 거예요. 더 재밌게 얘기했잖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얘기잖아. 예. 어떤 정치적으로 너는 굉장히 지금 법적으로 따지면 너 이거 사람 무시한 거야. 너 이거 법적으로 소송 걸 수도 있어. 식당을 거부하다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야, 너 그런 시간 있으면 니네 식당 창문에 한번 더 닦고 페인트 칠 좀 해라고. 이렇게 이제 독설 아닌 그런 코믹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이게 웃깁니까. 그러게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CBS 뉴스에서 캐치한 건데요. 사실 난 이 사람 뉴스는 소식은 별로 캡처를 하고 싶지 않는데, 이 두아르테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 악동으로, 이게 악동이지, 이게 대통령 아니잖아요. 필리핀의 현 대통령으로 있는 아주 포악한 독설가죠. 이 독설가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멍청하고 바보 같은 존재고 존재하지도 않을지도 모른다. 정말 무식한 말 했네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멍청하지. 왜 그런 걸 믿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 두아르테가 3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3년 전에 오바마하고의 어떤 미국 관계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바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오바마 너 욕을 했어요. 너 여시나 먹으라고 그러고, go to the hell. 지옥이나 가라, 막 욕을 했어요. 오바마한테. 지옥은 또 있는 줄 아네. 지옥은 알더라고. 본래 죽음을 두려워하고, 남을 죽이고 자기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지옥은 또 잘 알아요. 본래 우리가 교회 가면은,
사회에서 죄 많이 짓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은. 그쵸? 뭘 살려줄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갖다 그렇게 모독하고 하고 그 교황한테도 그게 뭐지 뭐 교황한테도 무슨 얘기를 했어요. 무슨 교황이냐고 그러고 말이야. 그까지 종교가 무슨 나우랭이가 무슨 그 상징적인 존재일 뿐이지 교황이라는 지금 현재 그 바티칸의 거기에 앉아서 무슨 힘이 있냐고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의회에서 더 이상 참다 못하다 국회의원들이 저런 사악하고 무식한 놈이 세상에 몰상식한 놈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아주 완전히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성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세상에 참 하나님은 멍청한 존재고 바보 같은 존재인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더 멍청한 거 아니냐? 참 저선 우리가 이렇게 이게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지금 이 모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하고 그다음에 저 아프리카의 인육을 먹는 이디아민도 결국 하나님 욕은 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욕하는 거 드물어요. 살인범도 하나님 욕은 안 해요. 참 정말 뭐랄까 참 오래전에 아주 강대국의 하나였던 어디죠?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가 7년간인가 짐승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던 그 사례가 있었는데 필리핀 이 대통령 저기 두테르테죠? 이게 두테르테 상당히 무식이 두아르테. 예, 우리 한국식 발음은 두테르테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무식이 아주 그냥 아주 상승해 있네요. 그러니까 두아르테가 뭐라고 그러겠냐면 마약 대치하는 과정에서 형사들하고 경찰들을 다 집합시켜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걔네들 잡았을 경우에 재판도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쏴죽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형사들하고 경찰들이 어떻게 쏴죽이냐고. 그런 여태까지 필리핀에 그런 예도 없고 아무리 마약을 피우고 살인을 해도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총을 쏴죽이냐. 그런 놈들은 쏴주게 되니까 내 명령이다 이거야. 내 명령이니까 다 쏴죽이라. 그러면서 또 두아르테가 뭐라고 그러냐면 두아르테가 이게 경찰 출신이에요. 형사였어요. 형사. 강력반. 나는 옛날에 갱들 그냥 난 다 죽여버렸어. 그 자리에서. 그런 애들 뭐 때문에 야 재판받고 야 영장 들여보내냐 야. 그냥 그 자리에 죽여버리니까 아주 더 좋다. 이렇게 아주 끔찍한 그런 얘기를 한 대통령이죠. 자기가 실제적으로 200명을 죽였대.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저런 살인범이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있으니 필리핀의 국격이 떨어지고 필리핀이 뭡니까? 또 저런 놈이 또 지난 2주 전에 한국 왔었죠. 그래갖고 한국에서 필리핀 교민이라든가 교민 일종의 자기들한테는 교민 환송 그런 리셉션 같은 건데 거기서 그랬대자는 거예요. 용감한 여자들 다 와라. 나하고 키스하자고. 그래서 키스 타임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무식한 놈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고 영국의 프린스 윌리엄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를 방문했네요. 이 영국의 이 프린스 황태자가 옛날에 어렸었어요. 어렸는데 벌써 이렇게 컸네. 옛날이니까. 옛날에 어렸으면 지금은 컸죠. 아니 근데 얼마 전까지도 20대 미성년자 있었는데 벌써 35살이 됐대요. 15년 15년 전에 보셨네. 영국에서 지금 이 프린스 황태자가 굉장히 똑똑하고 또 영국의 상징이니까 그런 국제적인 그런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이스라엘 가자지구를 방문해갖고 이스라엘하고의 그런 영국의 그런 돈독한 관계를 오늘 이 황태자가 프린스가 이제 직접 그런 분쟁 지역도 이렇게 살펴보고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또 국가적으로 어떤 그런 위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영국 정부에서 보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영국의 그 한 가지 내가 신뢰를 하나 영국은 그 대영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 그레이트 그 브리테니아라고 그래갖고 그런 대영 제국인데 과거에 이제 황태자 얘기가 그렇지. 영국의 황태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얘기인데 왕자 얘기가 황태자가 아니고 왕자. 전에 1980년대에 아르헨티나가 정치적인 국민 저항에 부딪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칼테엘이라고 악명 높은 독재자가 2만 명 죽였죠. 그게 자국의 국민 저항 운동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새벽에 포클랜드라는 인구 딱 60명도 안 돼요. 네? 인구가 60명도 안 돼. 경찰하고 경찰 가족만 사는 아르헨티나, 물론 아르헨티나 땅이지만 영국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점령하는지는 식민지였 때요 옛날에. 근데 영국이 맨날 그 땅 달라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하고 독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거길 갖다 무력 침공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국의 마가렛 대처 여사가 아르헨티나 니들 다 죽여버린다. 우리가 결코 이거 분노해갖고 한 달 동안 항공모함이 거기까지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너무 머니까 한 달 걸려요. 한 달. 그러니까 모든 장비를 다 싣고 해병대, 공군 뭐 다 싣고 항공모함까지 끌고 한 달 동안 갔어. 한 달 동안. 근데 그때 거기에 해군에 일반 병으로 누가 갔냐면은 왕자가 갔어요. 왕자. 영국의 왕자가. 공군인가요? 왕자가? 왕자가 공군이 아니고 전 해군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군으로 갔다는 얘기도 공군으로 갔더니 뭘 갔더니 예,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직접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 왕자가. 네.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도 영국 국민들이 왕자는 가면 안 된다. 전쟁터에 왕자를 내는데 그 왕자가 자기가 자청을 했어요. 나는 가겠다.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영국에는 그 왕자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가 국가가 그런 어떤 변란과 그런 국가의 그런 위험 상태에 있을 때 그렇게 숨지 않고 그런 왕실에서 더 국가를 보유하기 위해서 더 자기 자손들을 갖다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가 신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 이제 미국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 14개국, 유럽연합 포함된 겁니다. 부가가치 관세 25%를 매겨나갔고, 이제 그건 사실 미국에서 절차에 의거해서 그런 합의된 사안에서 부가세를 올린 건데, 유럽연합에서 이제 반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에 네.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세계적인 오토바이가 회사가 있죠. 미국에. 네. 저는 이 매장을 가봤습니다. 이 매장은 이거는 수제품입니다. 수제품. 손으로 직접 만드는 그런 오토바이인데 보통 대당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씩 해요. 비싼 거는 한 3만 원, 3천만 원.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합니다. 오토바이 한 대. 자동차하고 거기만 먹죠. 네. 이 할리 데이비슨 유럽연합 일부 국가들이 몇몇 국가가 할리 데이비슨 거기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니네들이 여기 생산하는 걸 유럽에 팔았을 경우에 오토바이에다가 우리가 25%의 비관세 장벽을 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가 돈이 안 남잖아. 25% 주면은 자동차 한 대 팔아봤자 그렇게 큰 돈이 안 남는데요. 보통 자동차 한 대 현대에서 팔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 한 대를 100만 팔아봤자. 원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게 100만 원은 그래도 많이 남는 거고 한 대 팔아서 한 100만 원이 조금 안 된답니다. 그렇게 자동차 이윤이 박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자랑하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크를 갖다가 그렇게 관세를 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다 와라. 미국으로 다 돌아가지고 까짓 오토바이가 생산 중단
생산을 중단했답니다. 유럽과의 그런 관세 문제로. 그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 유럽이라든가 그 일부 그 남미, 그다음에 아시아, 그 중국하고 그렇게 무역 대립을 하는 거는 그동안 그 여태까지 그 미국이 그런 관세 장벽을 철회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어떤 모든 그런 미국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다 봐줬는데 결과로 미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금 그런 외국 그런 기업들하고의 그런 무역 경쟁 관계에서 많은 적자를 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새로 취임해가지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과거 오바마 이런 거 안 했죠. 오바마만 이렇게 하면 유럽연합에서 막 반기를 들고 막 유엔에서 막 그 미국에 대해서 막 많은 저기를 하니까 그때는 뭐 침묵하고 아무런 그 조치를 안 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굉장히 그 국수주의를 따진 거죠. 자기 국가가 먼저고 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좋은 거죠. 자기 국가를 보필하고 국민을 보필하고 국가의 그 보유하는 거는 그건 정당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렇죠. 이런 반구할 필요 없죠. 그렇죠. 예. 도와릴 때처럼 그 하나님이나 욕이나 하고 총을 쏴주긴 하는 사람보다 낫죠. 그다음에 저쪽 그 러시아 쪽에 그쪽 그 사람도 그 화학무기 같은 거나 터트리고 말이야.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낫죠. 그다음에 이제 그 폭스뉴스에서 근데 그 지난 회담 이후 2월 12일 날 북한이 지금 침묵을 해도 너무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침묵으로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뭐 북한을 갖다 끌어들이고 뭐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뭐 그 어떤 뭐 합의를 한다든가 이런 그런 게 아니고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이 그 북한한테 미국이 요구하는 사안을 전달하겠다고 또 뉴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폼페이오가 오늘 또 그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린 북한의 그 비핵화가 성사되기를 바라지만 북한에게 어떤 그 타임라인, 그 시간을 주면서 비핵화를 하지는 않겠다. 북한은 지금 그 저렇게 침묵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그 단계적 비핵화를 미국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적으로 미국의 완강한 그 한 번에,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에 그 북한한테 뇌세를 시킨 거예요. 아니 김정은한테 머리통 속에다 뇌세를 시킨 거야. 너는 한 번에 끝내야만 비핵화를 할 수 있고 우리하고 이게 해결을 보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강한 제재를 받는다라는 그런 거 주입을 시켰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그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일단은 불을 끌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렇게 김정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완전한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지만 북한은 거기에서 어떻게 대항하고 있냐면은 오히려 미국 쪽으로부터 이 비핵화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비핵화가 아니다. 단계적 절차를 받아서 하나하나 끊어나가야만 비핵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시간은 2년이 아니에요. 그건 2년에서 15년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인식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거 그렇게 빨리 안 된다. 걔네들이 선의적으로 됐든 악의적으로 됐든 그걸 인식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말 듣고. 이게 어떻게 텀 리미트를 2년 주고 어떻게 2년짜리 비핵화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생각해봐라. 이게 뭐 이렇게 하루 이틀에 이런 그 모든 비핵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함축성 있게 포함되는데 이걸 어떻게 단기일 내에 할 수가 있냐는 걸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또 주입시키는 거죠. 서로가 역으로. 그랬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방관하면 안 되겠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동안 지켜온 거는 북한에 대한 그 선의적인 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네. 기다렸는데 이제 북한에 아무런 그 뭐 통첩도 없고 이거 또 이러다가 이렇게 또 뭐 흐지부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뭐 이렇게 그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다 이것도 뭐 흐지부지 이게 또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 북한에다가 그렇게 완전한 비핵화라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하게 김정은한테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북한한테 그렇게 시간을 주면서까지 비핵화를 하진 않는다. 그 비핵화는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본배우가 나와서 바로 그냥 오늘 북한에 들으라고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무려 2주 동안에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한다는 거는 전 국제사회에서도 저것도 한번 지탄을 받을 일이고요. 저들이 그렇게 결국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전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본배우가 오늘 이런 얘기 또 했다는 거는 아니 그럼 암묵적이라든가 그래 암묵적도 좋다. 그럼 뭐 개인적으로라든가 뭐 어떤 북한하고의 그런 밀약이 뭐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그런 거 많죠. 그 밀실 정치라는 거 있잖아요. 밀실 정치. 예. 그럼 북한하고 밀실 그 합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면 합의. 국민들한테 그 이면 합의하고는 또 다르죠. 이면 합의는 저기를 갖다가 놓고서 또 다른 어떤 이중적인 그런 네, 그렇죠. 합의지만 이거는 비핵화는 이중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비핵화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게 북한이 2주 동안 이야기를 안 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그걸 공개적으로 뭐 북한한테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떤 그 장소를 끌어내려는 게 아니고 북한을 계속 미국은 인내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온 거잖아요. 근데 본배우가 오늘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북한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뭐 본배우가 어느 정도 북한하고 뭐 왔다 갔다는 안 하지만 자기들끼리 이메일 받고 뭐 그 한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하겠지라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굳이 본배우가 이런 얘기를 못 들어요. 북한은 지금 우리가 타임라인을 주면서까지 비핵화를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다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이 비핵화는 서명을 했지만 이 비핵화를 갖고 북한은 계속 지금 미국을 상대로다가 지금 플레이를 하는 건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갖고 놀라고 그러죠. 계속 갖고 놀아봤자 결국은 북한은 벼락을 맞을 텐데 그래서 본배우가 오늘 나는 뭐 북한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북한이 니네들이 우리가 그 비핵화를 언제까지 이렇게 시간 주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북한한테 알린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좀 뭐 현재 그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건지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할 줄 아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기 싫은 건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굉장히 답답한 거죠. 오늘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이 지금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한대요. 일본을 하죠. 일본은 사세보 미국의 공군기지에 F-22도 와 있습니다. 6대가 와 있습니다. F-35도 약 4대가 와 있습니다. 일본의 스텔스기가 한 10대가 지금 거기 일본 사세보 주일 미군 기지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산 기지가 있고 대구가 있고 군산이 있고 광주가 있죠. 미군 기지가. 우리 미군 공군 기지 되게 5개나 있어요. 되게 많죠. 네, 그렇네요. 되게 많아요. 광주도 있고. 그다음 좀 아이러니컬한 게 광주에 어떻게 미군 기지가 있지? 미군 기지 미군들 힘들지 않은가요? 거기 또 펜스 앞에서 뭐 데모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진 않겠지만. 데모했다간 뭐 그냥 맞아 죽는 모양이지. 그래서 이제 일본이 주한미군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을지 프리덤 게디언 훈련은 중단을 했지만 일본들도 을지 프리덤 같은 그런 훈련이 또 있어요. 주일 미군하고 일본군이 하는 그런 훈련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연례적인 그런 훈련을 계속 하고 있대요, 일본은. 근데 그게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이나 병력 이동만 하면 되거든요. 병력 이동하는 거 굳이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거 공개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건 군사 기밀이에요. 탑 시크릿이야. 탑 시크릿. 1급 비밀이야. 병력 이동은 탑 시크릿. 1급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주한미군을 갖다 노테이션으로 바꿔갖고, 그 주한미군 일부 그 군인이 여기 또 몇 개월 한국으로 2만 8천 명 정도는 명수를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사훈련을 중단했으니까 우리 그 주한미군을 갖다 또 일본으로 보내서 같이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왜 그런 내가 생각을 하냐면은 일본은 지금 계속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미군하고. 네. 그게 이제 다 알려주죠. 북한도 뭐 정찰기도 있고 뭐 정보, 북한은 또 그 일본의 그 자기네들의 그 심어놓은 조총련계의 그 정보망이 크지 않습니까? 굉장히 네. 크죠. 네, 네. 우리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계속 그렇게 군사훈련을 니네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니네들이 우리를 침략하는 행동인데, 미국하고 해서 앞으로 너네들을 우린 무시하고, 앞으로 너네들하고 우리는 절대 대화도 없고, 앞으로 우리는 너네들을 갖다 침략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북한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일본한테. 일본한테? 이제 일본한테 시비 거네. 야. 그러니까 북한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놈들의 진짜 아주 그 머리통 속에 이게 시진핑의 전략일지도 몰라요. 주한 미군의 그 밀리터리 엑사이즈는 당연히 그건 중단해야 되지만, 그럼 너네들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 훈련, 그것도 어차피 대북 억제의 훈련이야. 북한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왜 일본하고 그 훈련을 왜 해야 되는데? 이건 물론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니네가 한국군이 거기 안 가 있지만, 일본군하고 너네들하고 훈련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그 훈련 아니냐. 북한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북한이 이렇게 그냥 뭐 스쳐가는 식으로 해서 일본이 그런 군사훈련을 계속한다면은 우리는 일본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너네들의 침략 근성을 갖고 우리는 니네들하고 정치적 외교적 어떤 회담도 같이 않겠다고 오늘 못을 박았는데, 이렇게 하는 말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대고 그 일본에 있는 그 주일 미군하고도 훈련을 중지해달라,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좀 비쳤다고 봐요. 네. 이놈들은 비핵화를 피하기 위해서 이놈들은 지금 별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주한미군 갖고서 또 그 훈련 하나 안 하냐 보고서 그거 또 몇 개월 끌어.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끌다 보면 미국에서 또 일본하고의 그런 훈련 관계도 얘네들이 또 그거 갖고 트집 잡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어가려고 그러는 그런 그 북한의 저들의 저런 책동은 결코 미국한테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를 난 북한 김정은이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많이 갖고 놓은 거야. 김정은이가 굉장히 많이 갖고 놓은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뭐 재밌는 분이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또 뭐 칭찬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칭찬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또 한 가지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어떤 컨벤션 홀에서 자기 지지자들을 놓고 이렇게 지지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 농담하고 재밌게 이렇게 엮어나가는데, 그중에 어떤 남자 한 명이 딱 일어나더니, 트럼프 너는 사기꾼, 트럼프 넌 돈 엄청 많이 국세청에다 돈도 안 내고 넌 훔쳐먹고, 너가 어떻게 대통령이냐, 이렇게 막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일어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다 듣더니 웃는 거야. 계속 웃는 거야. 계속해. 트럼프 대통령, 너는 대통령감이 절대 될 수가 없어. 너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 망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가 어떻게 그렇게 과거에 그럼 여자들하고 연문도 부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있다가 과들을 불렀어요.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과드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야, 저 인간 좀 잡아서 밖으로 좀 내쫓아라.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 쫓겨가면서 안 쫓겨가려고 계속 부티키면서 막 트럼프 욕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투도 많이 가서 젖 먹어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면요, 가서 엄마 젖 먹어라 그랬어요. 트럼프는 굉장히 코믹하고 웃기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 남하고 어떤 대립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상대를 갖다가 좀 부드럽게 해주면서 상대를 갖다가 좀 약 올리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이 그런 대인관계, 릴레이션십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그 확장된 그의 그런 천재적인 그런 대인관계의 아주 그 좋은 점이 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 그런 수많은 그런 모욕을 당해도 그 모욕을 그러니까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디베이트는 뭐냐면은 대통령 그 출마자들끼리 이렇게 방송에 모여갖고 서로 각자 그 1대1 토론하는 거예요. 그 타자가. 네. 근데 거기 그 여자 이름을 내가 몰라요. 그게 알라바마인가 아리조나인가 자세한 그 미국의 한 도시의 주지사였는데 그 여자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민주당 계열인데 그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를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여자 이름을 알았는데 이름도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었었어. 그 트럼프 대통령 얼굴을 딱 보니 한다 소리가 그 방청석에 대고 여러분 이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이게 얼굴입니까? 저런 얼굴 갖고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웃더니 자기 얼굴을 그냥 다시 이렇게 만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저 트럼프 대통령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러다 그 여성 후보한테 아무런 뭐 반대 그런 욕설도 안 했고, 뭐 어떻게 뭐 어떤 그런 그 반감적인 그런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자기도 웃더라고. 이 트럼프 이거 얼굴 생긴 거 봐라. 이렇게 늑다리 같이 생긴 사람을요 어떻게 대통령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웃겼던 그런 게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 생각에는 주한미군까지 중지시켜버리고 아주 주일미군까지도 훈련을 못하게 하려고는 그런 저놈들의 그 숨어있는 계략이 또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사는 레드헨이라는 어저께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을 쫓아냈던 그 식당이 지금 SNS 네. 뭐 트위터라든가 그런 뭐 페이스북 모든 그 SNS 거기 메신저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지금 계속 찬반 논란의 성토장이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나부터도 멕시코 사람들 그렇게 다 죽이는데 트럼프 나쁘지 당연한 거지. 당연히 내쫓았지. 당연히 내쫓아야지. 왜 트럼프 밑에서 녹을 먹는 사람이니까. 또 이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일개 미국에서 대통령이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 합의된 사항을 갖다가 국경을 막고 외세의 그런 어떤 범죄자라든가 경제적 그런 침해를 막기 위해서 한 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연일 이것 때문에 싸운답니다. 계속. 서로 그냥 편을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다 좋은 거죠. 뭐 그렇게 크게 뭐 답답은 아닌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야기입니다. 미국인의 아메리칸 피플의 약 60%가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60%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하고 아주 굉장히 엄격하고 아주 국정 수행 능력은 우린 60%가 매우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지지하지만 근데 뭐 그의 개인 성향은 별로 그닥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렇지만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뭐 호감도에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는 뭐 그렇게 비례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은 개인적인 성격을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정치인을 뒀을 때 그 사람이 뭐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거든, 뭐 속으로 어떤 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거에 상관없이, 물론 정치인은 또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그런 개인적인 자기의 정치적 역량이 탁월하고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하면은 뭐 그건 당연히 지지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개인의 어떤 성품과 그런 인격에 맞춰서 또 그것까지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약 60% 정도의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현 국정 수행 능력,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걸 굉장히 지지한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뭐 자기의 그 미국 취임 이래 한 2년 동안의 자기의 국정 수행 능력은 내가 봐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보호무역 관계에서도 철저히 자국의 그런 이익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자기네 내부의 그런 법치, 그런 이민법에 관련한 그런 조치라든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범죄 퇴치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거 다 포함됐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가 또 굉장히 공이 크냐면요. 국제관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격한 선을 긋고, 약소 국가들을 굉장히, 아주 존중하고, 약소 국가들의 이익을 굉장히 추구해 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아주 강성 국가들, 악의 축의 국가들한테는 한치의 그런 틈도 안 주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 2년 차에 들어서 있는 가운데서 국정 운영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지금 굉장히 호경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60% 정도의 어떤 국정 수행 능력 지지까지 받고 있는데, 그렇게 인정을 받고도 60%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문좌팔 세력은 8, 90%의 지지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에 그 거짓말이죠.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 좌파들 빼놓고 대한민국 현재 우리 우국 충정의 국민들이 난 거의 50% 이상은 된다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70%까지도 매길 수 있거든요. 근데 70%라고 그러니까 저 안토니오 말 뻥이다. 어떻게 70%가 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70% 되죠.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 좌파 세력들한테 밀린 거는 어떤 수세에서 밀린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지금 건실해요. 대한민국은 거의 70% 이상이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건강하게 민주주의를 토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일부 반 세력들, 국가 전복 세력들이 일부 그러니까 여러분 쿠데타가 군대 100만 명 동원합니까? 쿠데타 100만 명 동원 안 해요. 쿠데타는요 그 뜻을 품은 장군이 일개 중대, 일개 사단만 갖고도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 있고요. 전복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 국가를 전복하면은 거기에 딸려있는 예하 부대들은 다 전복한 군부한테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80, 90%의 지지율이라는 거는 그건 완전 뻥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저들이 우리 대통령 얘기 또 나오네. 저들이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강압적으로 탄압해서 몰아냈듯이, 저들이 국민의 89% 지지율 저들이 만든 거예요. 전 그거 만든 거죠. 그럼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건재한 그런 70%의 자유민주 체제를 국권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태반인데, 어떻게 그런 갤럽이라든가 그런 엉터리 조사기관에서 돈 받고 했겠지만, 현재 지지율은 80%다. 요번에 지자체 선거에서 1등을 했으니까, 지지율이 10%더 올라갈 것이다. 아니, 그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지지율이야. 그거에 무슨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논평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60%는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불과 항상 50% 선에서 밑돌아요.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은 대통령한테 50% 이상을 안 줍니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60%는 진정한 미국 갤럽에서 조사한 거고요. 대한민국의 80%는 그건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뻥.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멸인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소리 쳐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곳에